2024년 12월 26일 그 한덕수의 담화문 발표 이전에 민정수석실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서 여야의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, 그 다음에 과거의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 내지 관행, 이 부분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 검토하신 것 있습니까?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. 피고인은 특검에서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 시기에 여론 동향 수집, 인사 검증 등 루틴한 업무는 계속 수행하면서 권한대행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보좌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셨습니다. 네. 예, 제가 그대로 옮긴 건데 권한대행의 그 별도의 업무 보좌 요청 받으셨던 뭐 기억 있습니까? 그 사안 권한대행 요청 있으면 보좌하셨다니까 업무 보좌 요청 받았던 사안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? 이제 권한대행 시기에 그 대통령 비서실이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는 그게 규정이 전혀 없더라고요. 참고를 하거나 따라야 할 만한 규정은 뭐 이 법정에서도 보셨지만 뭐 직무대리 규정이나 또는 뭐 대통령실의 훈령 뭐 그런 정도인데 대통령이 계실 때는 루틴하게 저희가 하는 일들이 권한대행 시절에는 루틴하게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, 그래서 제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 계실 때 같으면 뭐 이렇게 뭐 말씀도 드리고 했어야 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 이후엔 그렇게 진행이 안 됐고, 왜냐하면 총리실은 나름의 그 보좌 기능이 또 있고, 그리고 그 대대행 시절에도 그런 보좌 그 기능이 있었고,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그 설명을 드렸던 거고, 요청을 특별히 받았던 거는 제가 직접 받기보다는 뭐 비서관들에게 그 연락이 오거나 했을 텐데, 일단 당시의 인사는 이제 부처 인사를 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고, 부처 인사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, 부처 인사라는 건 이제 부처에서 대행과 그 보고 드리고 뭐 협의해서 인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 민정수석실에서는 인사 검증 업무가 거기에 따라서 계속 그 돌고 있는 거니까. 근데 인사 검증은 뭐 제가 직접 챙겨야 될 그런 업무는 아니라서 뭐 그런 정도이고, 뭐 뚜렷하게 뭐 요청을 받았다 이런 기억은 잘 없습니다. 그 2024년 12월 26일 담화문 발표 전에 네. 한독수 피고인이랑 이렇게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의견 교환을 하신 적이 없는 게 맞습니까? 상황상 되게 이상한 상황인 것 같이 보이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담화문 발표 전에 네. 피고인과 이렇게 뭐 한독수 피고인과 이렇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뭐 협의를 하든지 의견을 듣든지 그런 절차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? 그런 거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? 그러니까 협의나 뭐 의견이라 하시면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그 이 보좌 기능에 관해서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평상시와 같이 운영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행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는 그 뭐 움직이거나 답변을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, 그 이슈에 대해서 그러면 민정수석실이 당연히 했어야 될 것 같은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, 뭐 실제로는 뭐 다양한 그런 또 그 말씀을 듣는 채널이 있으셨을 테니까, 뭐 그래서 뭐 저한테 정면으로 뭐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랬던 기억은 없습니다. 그럼 다른 비서관을 통해서 의견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? 한독수 피고인이 피고인에게? 그런 기억 없습니다. 지금 대행 체제에서도 인사 문제는 이제 비서실에서 관여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, 그게 부처 인사라고 말씀하시지만 네. 기본적으로 인사는 관여가 된 걸로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, 게다가 지금 전인석 피고인의 말에 따르면 이 헌법재판관, 대법관 등 관련 인사는 본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이제 전인석 피고인은 말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국무총리실에서도 그런 일을 할 만한 기존에 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. 그게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,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 보면 이제
김주현 피고인 말고는 딱히 이렇게 뭐 문의해보고 그게 무슨 대행권자의 인사권 행사 뭐 제가 뭐 위협하다는 게 아니고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기존에 누가 어떻게 뭐 관여를 했습니까? 이렇게 하면 당연히 김주현 피고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합의가 없으면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는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피고인이 김주현 피고인이 관여가 안 돼 있다는 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. 그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제청이나 또는 뭐 그 국회 선출이나 그런 그 업무의 경우에 대통령의 임명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되고 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인사에서 그냥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언제 임명을 하느냐 하는 거는 해당 뭐 대법원이나 그쪽하고 또 인사에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고, 그리고 임명을 이제 언제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쪽에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라서 제가 그 민정수석으로 가고 난 후에 그런 임명과 관련돼서 제가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대법관을 국회에서 이제 인사청문을 하고 대법원장께서 제청을 하고 그 이후에 인사청문 절차가 이루어져서 임명을 한다. 그럼 그 인사 파트에서 대법원이랑 협의를 해갖고 뭐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지, 제가 인사 뭐 그 파트 인사제도 비서관이나 그분들 제 소관 사항이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지금 특별한 상황이 됐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, 그럼 임명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뭐 그 이전의 사례나 내지는 무슨 뭐 학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참고하는 정도의 뭐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, 정부가 뭐 전체가 나서서 어떤 그 검토 의견을 뭐 만들고 하기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은 당시는 아니었거든요. 그런 그 상황의 특수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다음 질문.